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점수 오른다고요. 안녕하세요. 구자연의 야자 시간. 해커스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자, 토익 문법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접전부 파트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제가 3강으로 좀 나눠봤어요. 마지막 강까지 잘 따라오시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전치사와 부사절 접속사를 좀 다뤄볼게요. 그럼 오늘도 6문제 준비했으니 20초 동안 풀어보시고 저만의 로직 플로우로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1번 문제 풀어봤나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기부터 보는 로직 플로우 연습을 할 건데 also는 우리 부사죠. 그쵸? 그리고 before, 우리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사실 부사도 됩니다. 와,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다 되는 단어. 그리고 with는 전치사, 그리고 as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오케이,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하나의 보기 속에 다 넣어놨죠. 얘를 그래서 우리는 접전부 문제라고 할 겁니다. 접전부 문제의 핵심은 보기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빈칸 뒤를 한번 보니까 5 business days라는 뭐가 있어요? 영업일 5일이라는 우리 말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명사 덩어리만 덜렁 나와 있기 때문에 A번은 안 되고 B, C, D 중에 고를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게요. 자, before 같은 경우엔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in도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 as를 전치사로 쓰면 주로 우리 뭐 직업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as a leader, 팀 리더로서, 또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as a student, 우리 학생으로서 이럴 때 쓰게 됩니다. 그럼 뒤에 시간, 기간이 여러분 나와 있는데 일단은 B번, C번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오케이, D번은 아니라 칩시다. 그런데 B번, C번을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넣기 시작해요. 영업일 5일 전에는 이 환불이 진행될 거다? 될 것 같은데? 영업일 5일 이내로는 환불이 진행될 거다? 이것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거를 막 한국말로 나도 모르게 조합을 시켜서 막 맞춰버립니다. 가장 문제, 헷갈리는 건 둘째치고 시간이 소모가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 푸는데 막 몇십 초씩 또는 막 1분 이상씩 소모되면 사실 뒷문제 막 두세 문제 못 풀게 됩니다. 그러면 문법적인 특성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개념부터 하나 보고 갈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요, 일단 시점을 묘사하는 전치사인지 기간을 묘사하는 전치사인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before 예로 들겠습니다. before는 주로 특정 시점만 묘사하는 전치사예요. 즉, 특정 시점, 그 시점 전후로란 뜻이 되겠죠. 그럼 8시, July 같은 거, 또는 this afternoon, 또는 Friday, before Friday, 금요일 전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방금 보신 우리 within 같은 전치사는요, 뒤에 기간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2 years, 2년, a decade, 10년, 그리고 공휴일, 이런 기간적인 표현이랑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 뜻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정작 문제를 풀 땐 이런 시점 기간의 표현을 나눠서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문제 돌아올게요. 5 business days, 영업일 5일이라는 기간이 나왔죠? 정답 뭐예요? C번으로 가시는 겁니다. 됐어요? 한국말로 굳이 문제 넣어서 우리 헷갈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래도 5일 전에 리펀드 될 거다. 그게 within이라고요. 한국말로 전에라는 거를 before로 1대1로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일 뿐이지 영업일 5일 이내로는 refund 될 거다. 그 말 자체가 within이라는 전치사를 문법적으로 영어는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걸 문법적으로 구분을 안 하지만 영어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시점과 기간, 이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2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봤나요?
오케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ever, 부사로 볼 수 있겠죠. 뭐 이제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로 현재 완료 시와 같이 쓰이죠. except, 전치사입니다. 사실 except는요, 뒤에 for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because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문장 나와야 되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in case of가 있는데 of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전치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빈칸들 뒤를 보니까 finance 팀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있고 preparing the quarterly budget, 이거는 그냥 ing 형용사 덩어리니까 분기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재무팀이 되는 거겠죠. 그럼 명사 덩어리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 전치사 찍는 문제. 그럼 C번이랑 A번은 안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B번, 우리나라 말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기는 합니다. 두 번째, in case of는 뭔가를 대비해서 뭐뭐인 경우에. 그런데 또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또 한국말로 넣고 있어요. 재무팀을 제외하고, 재무팀을 대비해서. 한국말로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전치사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except for 같은 경우는 한국어 뜻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외한다라는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외라는 전치사는 주로 all 또는 every 같은 표현이랑 함께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 모든 건 다 그런데 이거 빼고 그래. 즉 제외시켜놓고 있죠? 그럴 때 쓰는 전치사예요.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한국어만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due to,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가 있죠? 이걸 때문에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도 중요한데 한국어 번역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또 우리 양보라고 있는데 양보라는 말은 뭐 모르셔도 돼요. 사실 한자어인데 좀 이렇게 바꿀게요. 상반대조라고 제가 항상 바꿔서 알려드립니다. 뭔가 상반적인 상황이나 대조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 이거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 또는 쓰세요. 추가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어요. 주로 also와 함께 쓰이는 경향은 있는데 뭐뭐 이외에도 더하여란 한국어 뜻도 중요하지만 besides와 in addition to, 뭔가 추가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여러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특히 besides는 뒤에 ing 형태랑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이 문제를 볼게요. in case of는 조건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except는 제외잖아요. 즉 관계만 파악해 볼게요. 이 문장, 주절의 문장과 뒤에 전치사구의 문장의 관계가 뭐다? 제외인지 조건인지만 파악하면 되지 이걸 한국말로 넣어서 막 해석하다 보면 답이 아닌데 막 답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 빈칸 앞에 문장을 볼게요. 모든 부서에 의해서 이 회의가 참석된대요. 요것도 키워드로 볼 수 있겠죠? 제가 어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장 전체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한 문장을 해석한다기보다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다 참석을 하는데 이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재무팀은 빼고 참석하는 거죠. all가 대칭이 되는 거 정답 B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해석해서 특성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도 20초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자, 풀어봤나요? A, B, C, D 보죠. A, because of,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ever, 부사. although는 상반대조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despite, 전치사죠. 이거 C번, D번 뜻이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죠. 역시나 접점부 문제. 역시나 얘도 상반대조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러면 빈칸 뒤에 her extensive qualifications, 명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자리? 전치사 자리라는 거 판단되죠? B번과 C번 안 되네요. 그러면 A와 D 뭐만 고르면 돼요? 이유인지 상반인지만 고르면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주절의 내용과 전치사구의 내용을 따로따로 해석해서 관계만 파악합시다. 광범위한 자격, 오케이. 이 C가 선택되지 않았다? 여러분 자격 조건이 좋은데 선택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유예요? 상반이에요? 상반, 정답 D번으로 가는 거죠. 그럼 한국말로 번역할 필요 없이 따로따로 해석해서 특성만 연결하시면 돼요. 되나요? 오케이, 4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풀어봤나요? 자, ABCD를 봤더니 우와, 이거 다 뭐죠? 전치사. 다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 참고로 between은 뒤에 두 개를 지칭하는 복수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두 개니까 나눠서 쓰면 A and B 꼴로 쓰이겠죠? despite 방금 배웠네요. 상반되죠. following은 뭘까요? 얘는 시간을 나타내요.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로 주로 쓰입니다. regarding은 뭘까요? 뭔가 관해서란 뜻인데 요것 때문에 정리할 거예요. 자, 문법 내용 가겠습니다. 우리 토익에서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가 꽤 나오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제가 선정해 왔어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about, 그리고 regarding, concerning. 와, 이것들을 많이 모르시는데 ing로 끝나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뒤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에 관하여. 그런데 뭐뭐에 관한다라는 건 결국 뒷내용이 그 주제나 대상에 대한 내용 설명이 나와야 돼요. as to나 on도 역시나 뭐뭐에 관해서 대해서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그냥 한국어 뜻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 설명 특성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문장을 볼 때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셔서 어떤 게 들어가 있지 한번 찾아볼게요. 매니저가 상세한 instructions, 지시사항들을 제공했대요. 뒤를 보니까 새로운 정책이죠. 즉 부서들 간에 부드럽게 어떤 그런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지시사항, 지시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이 뭐예요? 새로운 정책이죠. 갑시다. 뭐다? 정답 D번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럼 한국말로 하나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넣을 시간에 뭐다? 특성으로 연결해서 파악하는 문제. 전치사 접속사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번 문제로 가서 접속사 파트로 갈 건데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20초 드릴게요. 자, 5번 문제 풀어봤나요? 자, ABCD를 보니까 와우, A번 in case 이거 뭘까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in case는 뒤에 대시 생략된 상태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로 쓸 때는 of 플러스 명사가 당연히 오겠죠. 뭐죠? 그렇죠. 조건을 나타내는 뭔가인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접속사이자 전치사. so that은요 당연히 접속사죠.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로서 당연히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 because는 뭐죠? 맞아요. 뭐뭐 때문에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though는요 당연히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이면서 비록 뭐뭐이지만이란 뜻을 나타내는 상반대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다 접속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 부사절이 있고 주어 동사 주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 선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국어로만 하면 무조건 헷갈립니다. 자, 풀이법 솔루션 들어갈게요. 첫 번째, 주절과 부사절을 구분해서 해석을 해보세요. 따로따로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절과 부사절의 관계를 파악하다. 즉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결국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접속사의 한국어 번역 뜻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접속사의 특성에 맞게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지만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 순서대로 어떻게 문제 풀 수 있는지. 그럼 특성 A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B번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리고 C번 이유를 나타내고 D번 상반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물론 비록 뭐뭐이지만 때문에 이런 뜻들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 땐 한국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절과 부사절의 관계 파악해 볼게요. 보고서가 완전했대요. 철저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it failed to address the core issues. 뭐예요?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보고서가 철저했죠. 핵심 문제를 못 다뤘네요. 자, 이게 조건이에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상반이에요? 상반이죠. 정답 D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어 뜻으로 해석해서 번역으로 넣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관계 파악해서 특성만 연결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제가 전공자잖아요. 그래도 영어.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좀 헷갈릴까? 자, 일단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요. 접속사라는 품사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나 그리고 이런 거 접속사 아닌가요? 그거를 우리는 부사 취급해요.
문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지금 영어처럼 주절과 부사절로 나눠서 어떤 두 문장을 한 문장 속에 이으려면 무조건 접속사라는 문법적인 규칙이 이렇게 필요한 언어인가요? 아니죠. 우린 모국어지만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반드시 동사 두 개를 하나의 문장 속에 쓰려면 접속사로 연결해야 되는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접속사의 종류별로 특성을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6번 문제 20초 드릴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봤나요? 자, 6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A, B, C, D를 보니까 일단은 C번은 전치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나라는 부사도 되죠. 근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얘는 부사절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뜻이 있습니다. 볼게요. however를 부사절 접속사로 쓸 때 어떤 문법적인 특성이냐면 일단 첫 번째,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사절 접속사처럼 주어 동사를 그냥 이끄는 게 아니라 how 계열의 접속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자기 바로 뒤에 끌어당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접속사이자 부사의 형태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 이거 다 아실걸요? 여러분, 우리가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볼 때 How are you old라 그래요? 아니면 How old are you라 그래요? Old are you라고 하죠. 왜? 원래 old가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끄집어 나온 거예요. 왜? how 계열의 접속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자기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질문, however도 똑같아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는요.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그 뒤로 나머지 문장을 씁니다. 나머지 문장을 어떻게 쓰냐? 형용사가 끄집어 나왔다는 건 뒤에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던 자리에서 끄집어 나왔겠죠? 그래서 주로 주어 동사, 이형식 동사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사가 나온다라는 건 부사는 뭐 있으나 마나한 여러분 수식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있고 부사가 그냥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끄집어 나온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however는 항상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부사절 접속사, 기본적인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겠죠. 근데 빈칸 볼게요. 뒤로 보니까 challenging이라는 ing 분사, 그리고 프로젝트 주어, maybe 동사, 그리고 쉼표로 끊어져 있네. 잠깐만, 비동사 뒤에 뭐가 비어있어요? 보어 형용사가 비어있죠. 그거 어디 갔는데? 앞으로 갔죠. 그렇죠. challenging, 앞으로 간 겁니다. 왜? 접속사가 however이니까. 쉬워요. 뜻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럼 해석해볼까요? 야, 아무리 challenging 하면 힘든, 아무리 그 프로젝트가 힘들지라도 we are confident, 우리는 자신 있어. that the team will succeed. 그 팀이 뭐야? 성공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란 뜻일 땐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6번이었습니다. 자, 7강이 끝났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확실히 복습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다음 영상은 오늘 주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명사절 접속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